저 정말 슬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세상 떠난 것도 가슴 아프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픕니다. 우리 민주화 역사 잘 아시죠? 유신체제,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투옥당해 가며 이룩한 민주화였습니까? 그 민주정부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연락드릴게요. 그 10년을 뽑아올린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 정권을 담당했던 분들 모두 그 민주화 과정에서 끔찍하게 고통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어디요? 여기 이해찬 총리 계시죠? 끔찍하게 고문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고문했던 과거 정권들에 대해서 일절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면 그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가슴에 뭐가 맺혔길래 지의들이 언제 당해봤다고 이렇게 가혹한 탄압을 한단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김제동까지 최근 한명숙 총리까지 도대체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할 짓입니까? 민주정부 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처럼 깨끗하게 전진시킨 역사를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 역사에 이렇게 똥바가지를 쏟아붓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2007년 이명박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파탄낸 경제를 되살려서 747을 이루겠다.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위 국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단 1%라도 보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개인 소득, 개인당 국민 소득, 이게 98년에 7,000불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12,000불로 올려놨고 노무현 정권이 22,000불로 올려놨습니다. 10년 만에 3배를 올렸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까지 가는데 딱 7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10년 걸렸고 독일이 13년 걸렸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경제성장률 평균이 4.5%였습니다. 그걸 왜 10%씩 올리지 못했느냐 이렇게 욕을 해야 됐죠. 그런 숫자는 소득이 1,000불, 2,000불 때 가능한 숫자입니다. 15,000, 20,000불 소득 됐을 때는 4.5%, 5%면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OECD 가맹국 중에서 4.5%는 늘 4위, 5위였습니다. 동굴아파 신흥국가나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늘 수위권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아니 언제 경제가 죽은 적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이명박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정권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계속 이어가는 정권입니다. 등록금 반값 한다 그랬죠? 학생 여러분, 등록금 반값이란 공약 들어보셨죠? 네. 그거 지킵니까? 아니요.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해놓고 나 그런 적 없대요. 소고기 협상하면서 촛불 붙으니까 고개 숙이면서 2번이나 사죄했습니다. 그 촛불 덕에 30개월 이상은 수입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성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반성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청와대 뒷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탄핵 시위 때 같이 올라가 봤어요. 세종로가 남쪽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곳에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비 올 때 술 먹으려고 세워놓은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촛불이 켜졌는데 수십만 개가 켜져 있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무슨 소리인지는 안 들리더라. 우우거리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부르는 아침 이슬이 거기서 들립니까? 사과문부터 거짓말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더니 2년 지나서 지금 와서 국민 보고 반성하래요. 제일 중요한 게 4대강입니다. 이명박 후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반도 운하를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듣더니 아니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어느 미친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 이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정부 예산 투자하면 큰일인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노무현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그 예언은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한반도 운하 슬며시 뒤집더니 4대강 사업한데요 22조 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 이명박 대통령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요. 국민 세금이죠? 예. 제가 낸 돈입니다. 여러분이 낸 돈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학생이 있어서 나 월급 받지 않고 집도 없으니까 나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다. 소주 한 병 사 먹어도 연필 한 자루 사도 거기 세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대강 사업 22조 원은 4,800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서 건설업자들 배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사업의 반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 동문들이 하는 그런 회사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라 행정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내 돈 쓰라고 동의해 줬습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하는 이 철면피는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되먹었길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섬나라를 벗어나서 부산에서 기차에 실으면 이게 북한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무역해서 먹고 삽니다.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이 7,000조 원어치 깔려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우수한 노동력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간이 협력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죠.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얘기하겠습니까?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땅을 자기네들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북한의 등을 떠밀어서 중국에다 갖다 바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남북관계 개선이 있었다면 천안함 사건도 없었고 우리 생떼 같은 46명 군인들이 죽었는데 대통령도 합참의장도 국방부 장관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이런 철변피한 정권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한명수 후보 부잣집 만화님 같이 생기셨죠? 너무 고와서 아 저 여자 고생 하나도 안 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렇게 온화한 모습 때문에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부자였답니다. 피난 내려와서 서울에서 산동네에서 지게로 물지게 20분씩 지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2대 다니면서부터
여성운동, 민주화운동에 관심 가지면서 끝없이 투쟁한 분입니다.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감옥에 갔고 당신 스스로도 4년씩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고운 얼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명숙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 그 하나는 이명박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한명숙을 뽑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2012년에 다시 민주정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를 당선시킴으로 해서 이명박 정권을 반토막내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2012년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명숙 후보를 여러분 뽑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월 2일까지 힘을 냅시다. 전국에서 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서울도 거의 턱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참여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조금만